안녕하세요. 고요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의 마지막 편인 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조실록. 영조실록은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재위 기간 동안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외교 전반을 매우 상세히 기록한 역사 문서이다. 영조는 1626년에 태어나 경종의 뒤를 이어 1722년에 왕위에 올랐다. 그의 재위 기간은 무려 약 50년에 달해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좌에 있었던 군주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영조는 즉위 초부터 조선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다. 그의 통치는 대체로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하여 붕당 간 대립을 조정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조선 사회를 재편하려는 일련의 노력으로 특징 지어진다. 특히 영조는 붕당 정치를 조율하고 약화시키기 위해 탕평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탕평책은 특정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여 전국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이었다. 영조는 이를 위해 서인, 남인, 노론, 소론을 모두 포섭하려 했으며 붕당의 폐해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그는 신하들에게 붕당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게 국정을 운영할 것을 요구했으며 붕당 활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론 세력이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영조 역시 노론에 어느 정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대한 붕당의 세력을 조정하고 국가의 중심을 왕권으로 돌리려 했다. 영조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을 실시했다. 균역법은 군포라는 세금을 기존의 2필에서 1필로 줄여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 조치였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선무군 관포, 어염세, 염세 등을 신설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려 했다. 이 정책은 농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국가 재정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기여하였다. 치안과 행정개혁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영조는 지방 수령들의 부패를 척결하고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계를 정비하였다. 수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감찰기관을 강화하여 지방에서의 불법 징수나 폭정을 막고자 했다. 또 상업과 농업을 장려하며 백성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했다. 문화와 학문 진흥에도 힘썼다. 영조는 경서와 역사서의 편찬을 지원하고 과거 시험을 개혁하여 보다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다.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령을 정리하고 국가체제를 체계화했으며 백성들에게 유교적 윤리를 장려하고 효와 충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영조의 치세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세자 사건이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로 1752년에 뒤주에 갇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사도세자는 정신적 불안정성과 문제 행동으로 인해 조정 내외에서 논란을 일으켰고 영조는 결국 왕권과 국가 안정을 위해 아들을 직접 처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영조의 개인적 고뇌를 넘어 조선 후기 왕실내 갈등과
정치적 불안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외교적으로는 청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일본과의 통상 관계도 점진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영조는 조선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외교적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조선의 전통적인 명분과 외교적 자존심을 함께 고려했다. 영조의 통치는 조선 후기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왕권을 강화하며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꾸준한 개혁과 조정의 과정이었다. 영조실록은 이러한 영조의 다양한 정책과 치세 전반을 날짜별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조선 후기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사료로 평가된다. 영조의 치세는 조선 후기의 안정과 개혁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구했던 시기로 그의 노력은 이후 정조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의 번영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정조실록. 정조실록은 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재위 기간 동안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와 개혁을 상세히 기록한 역사 문서다. 정조는 1752년에 태어나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로 성장했으며 1779년에 영조가 승하한 후 왕위에 올랐다. 그의 재위는 약 24년간 이어졌으며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역동적인 시기로 평가된다. 정조는 즉위와 동시에 여러 가지 정치적 장애물에 직면했다. 그는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비극적 죽음 이후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했으며 조정 내에서는 노론 벽파와 시파 등 여러 정치 세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러나 정조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조선의 정치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했다. 정조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는 탕평책의 적극적 추진이었다. 영조가 시작한 탕평책을 정조는 더욱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했다. 그는 특정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여 조정을 운영하고자 했다. 정조는 붕당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며 왕권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신을 따르는 실용적이고 유능한 신진 관료 그룹을 육성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 설립한 기관이 바로 규장각이다. 규장각은 단순한 도서관이나 연구기관을 넘어 국가 정책을 자문하고 신진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조는 규장각을 통해 학문과 정치 양면에서 인재를 길러내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규장각 검사관 제도를 통해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선발하고 그들의 의견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신의 통공을 단행하여 유기전 등 특정 상인이 독점하던 시전 상업을 폐지하고 자유상업을 장려했다. 이는 상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정조는 백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제도도 정비했으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방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사회적으로는 실학을 장려하고 서민과 천민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인재 등용에 있어서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위주의 인재 발탁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은 조선 후기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계급 질서에 약간이나마 균열을 일으켰다. 정조는 또한 군사체제 개혁에도 힘썼다. 그는 왕권 강화와 수도 방위를 위해 장용영이라는 친위 부대를 창설했다.
장용영은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이었으며 기존의 훈련도감과 별도로 설치되어 정조 개인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당시 신권 세력에 대한 견제 수단이기도 했다. 문화적으로는 을 편찬하여 국가의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고 같은 학술 저술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정조는 왕으로서 학문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자신이 직접 경서를 강론하거나 정책의 이념적 기반을 제시하는 등 학문과 정치를 긴밀히 연계시켰다. 외교적으로는 청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주변 국가와의 긴장 완화를 위해 신중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 그는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조선의 자존심을 지키는 균형 잡힌 외교 노선을 유지했다. 정조의 치세는 조선 후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으며 그의 정책들은 이후 조선의 내적 역량 강화와 문화적 르네상스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조실록은 이러한 정조의 개혁 의지와 정치적 이상, 그리고 실제 시행된 다양한 정책들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조선 후기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정조는 강력한 왕권, 실용적 개혁, 학문적 지능을 통해 조선 후기에 가장 빛나는 통치자 중 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유산은 이후 순조 시대로 이어지게 된다. 순조실록. 순조실록은 조선 제23대 왕 순조의 재위 기간 동안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상황을 기록한 역사 문서로 그의 즉위부터 통치 말기까지 약 30년 동안 조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자세히 담고 있다. 순조는 1782년에 태어나 정조의 뒤를 이어 1790년에 왕위에 올랐으며 즉위 당시 겨우 8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왕 대비 정순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통해 국정을 대신하였다. 순조의 치세는 크게 수렴청정기와 친정기 두 시기로 나뉜다. 초기에는 정순왕후가 권력을 장악하며 조정을 이끌었고 순조가 친정을 시작한 이후에도 그의 통치는 온전한 왕권 행사보다는 조정 내 신권과 외척 세력의 영향력 속에서 이루어졌다. 순조의 친정이 시작된 후 조정은 정치적 갈등과 붕당 싸움이 다시 심화되었다. 특히 노론 세력 중에서도 벽파와 시파로 갈라져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났으며 왕권은 이러한 붕당 세력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았다. 순조는 왕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척과 노론 중심의 신권 세력에게 정치적 주도권을 상당 부분 빼앗긴 상태였다. 순조대에는 또 하나 중요한 현상이 있었다. 바로 외척 세력의 등장과 강화이다. 그의 왕비인 순원왕후 김씨를 중심으로 한 안동 김씨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조정은 김씨 외척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른바 세도 정치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안동 김씨 가문은 인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하며 조정을 사실상 지배했고 이는 조선 후기 정치의 부패와 무능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민생 면에서도 순조 대에는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세도 정치 아래에서 지방 관리들의 부패가 심각해졌고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과 부역에 시달렸다. 농업 생산력은 점차 떨어지고 경제 기반은 약화되었다. 특히 삼정전정, 군정,
환정의 문란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였다. 토지세, 군역세, 환곡 운영이 모두 부패하여 백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겼고 이는 밀란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순조대의 가장 큰 사회적 사건 중 하나는 홍경래의 난이다. 1802년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홍경래의 난은 지방관리의 부패와 지역차별, 경제적 피폐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였다. 홍경래와 그의 추종자들은 평안도 지역의 차별철폐와 부패관리 타도를 외치며 반란을 일으켰으며 상당한 지역을 장악했으나 결국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 후기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내부 붕괴 조짐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문화적으로는 정조 시대에 꽃피었던 문화적 르네상스가 순조대에 이르러 다소 쇠퇴하기 시작했다. 과거 제도는 유지되었으나 인재 등용이 형식화되었고 학문보다는 붕당과 세력 싸움에 따라 인사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학 역시 정조 시대에 활발했던 논의에 비해 점차 힘을 잃어갔으며 사회개혁 논의도 세도 정치체제 해서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외교적으로는 청나라와의 조공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큰 외교적 변화 없이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국내의 불안정과 밀란으로 인해 대외 정책보다는 국내 문제 수습에 에너지가 집중되었다. 순조실록은 이러한 순조 치세 동안의 정치적 변화, 세도 정치의 시작, 밀란 발생, 사회 경제적 혼란, 그리고 문화적 쇠퇴 등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 후기 조정이 어떻게 신권과 외척 중심의 세도 정치 체제로 넘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 사회가 점차 피폐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순조의 통치는 겉으로는 비교적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선 왕조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한 시기로 이후 헌종과 철종 시대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몰락에 중요한 전조를 제공하는 시기로 평가된다. 현종실록. 헌종실록은 조선 제24대 왕 헌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상황을 기록한 역사 문서로 그의 즉위부터 통치 말기까지 약 15년간 조선이 겪은 변화를 자세히 담고 있다. 헌종은 1818년에 태어나 순조의 아들로 성장하였으며 순조가 승하한 후 1834년에 16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헌종의 즉위는 순조대 세도, 정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안동 김씨 가문이 국정을 좌우하던 가운데 헌종 역시 정치적 실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외척 세력에 의존한 통치를 이어가야 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조정을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동 김씨 가문을 비롯한 외척 세력에 정치 운영의 상당 부분을 맡겨야 하는 처지였다. 헌종대에는 세도 정치의 부패가 더욱 심화되었다.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외척들은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지방 행정까지 장악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다. 지방 수령들의 부패와 삼정전정, 군정, 환정의 문란은 극에 달했으며 농민과 서민들은 가혹한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불만은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 밀란과 봉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헌종 재위 중 특히 주목할 사건은 1848년에 일어난 이양선 이양추안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서양 선박들이 조선 해안에 출몰하여 통상을 요구하거나 선교사를 파견하려 한 초기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서양 세력의 출몰에 대해 강력히 배척하는 정책을 유지했으며 헌종 또한 서양 세력과의 접촉을 경계하고 통상과 교류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는 이후 조선이 개항을 거부하고 쇄국 정책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전조였다. 종교적으로는 천주교 박해가 지속되었다. 헌종대에도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탄압은 꾸준히 이어졌으며 천주교를 서양 세력의 침략적 종교로 간주하여 강력히 억압했다. 이로 인해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고 처형되었으며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외세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강화되었다. 문화와 학문 면에서는 정조대에 이루어진 활발한 학문 활동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학문보다는 붕당 세력 간의 이권 다툼이 조정을 지배했으며 인재 등용도 실력보다는 가문이나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제도는 형식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파벌에 의해 왜곡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내정적으로는 농업진흥과 백성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시행하려 했지만 세도 정치로 인한 구조적 부패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다. 특히 농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여 백성들의 불만이 더욱 커졌다. 은헌종의 재위 동안 일어난 정치적 혼란, 세도 정치의 부패, 사회적 불안,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에 대한 조선 조정의 대응 등을 날짜별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헌종 치세가 조선 후기 몰락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헌종의 통치는 왕 개인의 능력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외척 중심 세력에 의해 좌우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 사회는 점점 더 심각한 내부 붕괴와 민생 악화를 겪게 된다. 그의 재위는 조선 왕조가 외부 세계와의 충돌을 앞두고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개혁의 동력을 잃어가던 시기에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로 평가된다. 철종실록. 철종실록은 조선 제25다의 왕 철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상황을 기록한 역사 문서로 그의 즉위부터 통치 말기까지 조선이 겪은 심각한 내부 부패와 외부 충격의 흐름을 상세히 담고 있다. 철종은 1827년에 태어나 헌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1850년에 왕위에 올랐다. 그는 원래 왕족이라 하더라도 먼 반계였고 강화돼서 천안 신분의 생활을 하던 중 안동 김씨 가문을 비롯한 외척 세력에 의해 왕위에 추대되었다. 철종은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정치적 기반이 매우 약했고 국정 운영의 실권은 대부분 외척, 특히 안동 김씨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철종의 통치는 본질적으로 세도 정치의 절정기라 할 수 있으며 왕권은 유명무실했고 조정은 외척 세력들의 사익 추구에 의해 움직이는 상황이었다. 철종대 조선 사회는 정치적 부패가 극에 달하고 경제적 기반은 심각하게 붕괴되었으며 사회 전체가 심한 불평등과 혼란에 시달렸다. 삼정 전정, 군정, 환정. 문란은 철종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토지세는 부유한 지주들이 부담을 회피하는 대신 가난한 농민들이 떠맡게 되었고
군역 대신 내는 군포 역시 부유층은 면제받고 하층민만 착취당했다. 환곡제도는 구율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관리들의 사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백성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은 1822년에 임술농민봉기로 폭발하였다. 임술농민봉기는 경상도,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농민 반란으로 탐관오리들의 수탈에 맞서 백성들이 무장 봉기한 사건이었다. 봉기는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으며 조정은 급히 안핵사로 박규수를 파견하여 진압하려 했지만 민심의 분노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임술농민봉기는 조선 후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철종은 세도 정치로 인해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지만 국정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개혁을 시도했으나 이미 뿌리 깊은 부패와 관리들의 반발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삼정이정청은 명목상으로는 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기구였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하게 끝나고 말았다. 문화적으로는 새로운 학문적 진전이나 정책적 혁신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실학은 여전히 일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지만 사회 전체를 개혁하거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과거 제도는 유지되었으나 인재 등용은 외척과 권문세가의 입김 아래 좌우되었고 진정한 능력보다는 배경과 혈통이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고착화되었다. 외교적으로는 철종대에도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서양 세력, 특히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서양 선박들이 조선 근해에 출몰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조정은 외세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강화했다. 조선은 여전히 쇄국 정책을 유지하며 외국과의 통상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 하지만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조선의 고립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예고하는 신호가 되고 있었다. 은 그의 재위 동안 일어난 정치적 부패, 사회적 혼란, 경제적 붕괴,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긴장 상황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 후기 몰락기의 내면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철종의 통치는 조선 왕조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붕괴하고 외부적으로는 본격적인 충돌을 앞두고 있는 시기를 대표한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온화하고 선량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세도 정치의 병폐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선의 쇠퇴를 막지 못한 군주로 기록된다. 철종대는 조선이 급격히 근대 세계와 충돌하게 될 고종대로 넘어가는 마지막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다. 고종실록. 고종실록은 조선 제26대 왕 고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외교 상황을 매우 상세히 기록한 역사 문서이다. 고종은 1852년에 태어나 철종이 후사 없이 사망한 후 1863년에 12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어린 고종은 즉위 초기에 대원군인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해웅이 대신 섭정을 하게 되면서 고종의 통치는 대원군 집정기와 친정기로 크게 나뉜다. 대원군 집정기 1863년부터 1873년까지는 조선 말기의 중요한 전환기였다.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로 피폐해진 조선을 재건하고자
다양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외척 세력을 축출했으며 부패한 양반 관료들을 숙청했다. 또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고자 노력했으며 경복궁 중건을 통해 왕실의 위엄을 높이고자 했다. 재정 확보를 위해 원납전이라는 세금을 신설하고 백성들에게 부담을 지우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개혁을 시도했다. 외교적으로는 쇄국 정책을 강화했다. 서양 열강의 접근을 단호히 거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프랑스와의 병인양요 1866년과 미국과의 신미양요 1871년 같은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대원군은 외세와의 교류를 강력히 거부하며 조선의 전통적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조선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 1873년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대원군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고종 친정 초기에는 여전히 대원군의 영향력이 잔존해 있었고 고종은 자신의 정권을 확립하기 위해 신중한 행보를 이어갔다. 고종은 즉위 초기에는 대원군의 개혁 기조를 일부 이어받았지만 점차 민비 훗날 명성황후와 그 외척 세력들이 조정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전국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고종 치세의 중후반에는 급격한 외교적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후 조선에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며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조선의 문호 개방을 강요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처음으로 외국과 체결한 근대적 조약이었으며 이는 조선의 자주 외교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열강들과도 잇따라 통상 조약을 맺게 되었다. 고종은 내부 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외척 세력과 보수적인 유학자 집단의 반발, 그리고 열강의 압박 속에서 제한적인 개혁만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는 개화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신진 관료들과 함께 근대적 개혁을 시도했으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883년 고종은 국왕 중심의 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해 조선 책략을 수용하고 청나라와의 종속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서구 열강과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보수파와 개화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은 끊이지 않았다. 고종은 1897년 명성황후가 일본 세력에 의해 시해된 을미사변을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대한제국 수립 1900년을 통해 황제 즉위를 선언하고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며 자주 독립을 선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세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은 고종의 어린 시절 대원군 집정기부터 친정기, 조선의 근대 개항기, 대한제국 수립까지 격변하는 시대에 모든 정치, 외교, 사회, 경제적 사건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이 중세 왕조 체제에서 근대 국가 체제로 넘어가는 혼란과 시도, 그리고 실패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종의 치세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 황금기를 넘어서 조선이 국제 정치의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결국 식민지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복잡하고 비극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기로 평가된다. 순종실록. 순종실록은 조선 제27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2대 황제였던 순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정치, 사회, 외교 상황을 기록한 역사 문서다. 순종은 1874년에 태어나 고종의 아들로 자랐다.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후 순종은 황제에 즉위했다. 그의 통치는 조선 왕조 그리고 대한제국의 마지막 국군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순종의 즉위는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혼란과 외세의 압박, 외부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고종이 을사늑약 1905년 이후 국제적 외교권을 상실하고 점차 권력을 잃어가던 중 순종은 형식적으로 황위에 올랐으나 실질적인 통치권은 거의 행사할 수 없었다. 일본은 이미 대한제국의 외교, 군사,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고 순종은 일본 통감부의 엄격한 감시 아래 움직여야 했다. 순종이 즉위한 1907년은 바로 한일신협약 정미 7조약 이 체결된 해이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모든 내정권이 일본 통감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한국인 관리들을 축출했으며 사실상 식민 지배를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순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실질적인 저항도 할 수 없었고 일본의 압박 속에 점차 허수아비 황제로 전락해갔다. 1910년 드디어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공식적으로 일본 제국에 병합되었고 조선은 나라를 잃게 되었다. 순종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에서 일본 제국의 일왕 아래 신민으로 강등되었다. 병합 이후 그는 이왕리왕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사실상 일본 정부의 통제하에 제한된 생활을 이어갔다. 순종의 통치는 조선 왕조 500년, 대한제국 13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비극적인 시기였다. 그는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왕실의 체면을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일본의 전면적 침탈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재위 동안 대한제국은 국권을 완전히 상실했고 국민들은 나라를 잃은 충격과 분노 속에서 한길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순종대에는 특별한 정치적 개혁이나 경제적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교권과 내정권 모두 일본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권 회복 운동의 열기가 점차 고조되었고 이는 이후 3.1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은순종이 즉위한 이후부터 한일병합에 이르는 과정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있다. 이 실록을 통해 우리는 조선과 대한제국이 어떻게 일본에 의해 철저히 식민지화되었는지 그리고 순종이 어떤 무력한 상황 속에서도 조선 왕조의 마지막 정신적 상징으로 남으려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순종의 재위는 조선 왕조 500년과 대한제국의 최후를 의미하는 시기였으며 이는 이후 일제강점기라는 또 다른 고통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수령이 되었다. 그의 삶과 통치는 조선 민족이 겪게 될 아픔과 저항의 서막을 여는 비극적 상징으로 평가된다. 영조실록. 영조실록은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재위 기간 동안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외교 전반을 매우 상세히 기록한 역사 문서이다. 영조는 1626년에 태어나 경종의 뒤를 이어 1722년에 왕위에 올랐다. 그의 재위 기간은 무려 약 50년에 달해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좌에 있었던 군주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영조는 즉위 초부터 조선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다. 그의 통치는 대체로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하여 붕당 간 대립을 조정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조선 사회를 재편하려는 일련의 노력으로 특징 지어진다. 특히 영조는 붕당 정치를 조율하고 약화시키기 위해 탕평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탕평책은 특정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여 전국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이었다. 영조는 이를 위해 서인, 남인, 노론, 소론을 모두 포섭하려 했으며 붕당의 폐해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그는 신하들에게 붕당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게 국정을 운영할 것을 요구했으며 붕당 활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론 세력이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영조 역시 노론에 어느 정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대한 붕당의 세력을 조정하고 국가의 중심을 왕권으로 돌리려 했다. 영조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을 실시했다. 균역법은 군포라는 세금을 기존의 2필에서 1필로 줄여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 조치였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선무군 관포, 어염세, 염세 등을 신설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려 했다. 이 정책은 농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국가 재정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기여하였다. 치안과 행정개혁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영조는 지방 수령들의 부패를 척결하고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계를 정비하였다. 수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감찰기관을 강화하여 지방에서의 불법 징수나 폭정을 막고자 했다. 또 상업과 농업을 장려하며 백성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했다. 문화와 학문 진흥에도 힘썼다. 영조는 경서와 역사서의 편찬을 지원하고 과거 시험을 개혁하여 보다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다.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령을 정리하고 국가체제를 체계화했으며 백성들에게 유교적 윤리를 장려하고 효와 충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영조의 치세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세자 사건이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로 1752년에 뒤주에 갇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사도세자는 정신적 불안정성과 문제 행동으로 인해 조정 내외에서 논란을 일으켰고 영조는 결국 왕권과 국가 안정을 위해 아들을 직접 처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영조의 개인적 고뇌를 넘어 조선 후기 왕실내 갈등과 정치적 불안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외교적으로는 청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일본과의 통상 관계도 점진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영조는 조선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외교적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조선의 전통적인 명분과 외교적 자존심을 함께 고려했다. 영조의 통치는 조선 후기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왕권을 강화하며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꾸준한 개혁과 조정의 과정이었다. 영조실록은 이러한 영조의 다양한 정책과 치세 전반을 날짜별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조선 후기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사료로 평가된다. 영조의 치세는 조선 후기의 안정과 개혁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구했던 시기로 그의 노력은 이후 정조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의 번영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정조실록. 정조실록은 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재위 기간 동안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와 개혁을 상세히 기록한 역사 문서다. 정조는 1752년에 태어나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로 성장했으며 1779년에 영조가 승하한 후 왕위에 올랐다. 그의 재위는 약 24년간 이어졌으며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역동적인 시기로 평가된다. 정조는 즉위와 동시에 여러 가지 정치적 장애물에 직면했다. 그는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비극적 죽음 이후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했으며 조정 내에서는 노론 벽파와 시파 등 여러 정치 세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러나 정조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조선의 정치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했다. 정조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는 탕평책의 적극적 추진이었다. 영조가 시작한 탕평책을 정조는 더욱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했다. 그는 특정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여 조정을 운영하고자 했다. 정조는 붕당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며 왕권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신을 따르는 실용적이고 유능한 신진 관료 그룹을 육성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 설립한 기관이 바로 규장각이다. 규장각은 단순한 도서관이나 연구기관을 넘어 국가 정책을 자문하고 신진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조는 규장각을 통해 학문과 정치 양면에서 인재를 길러내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규장각 검사관 제도를 통해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선발하고 그들의 의견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신의 통공을 단행하여 유기전 등 특정 상인이 독점하던 시전 상업을 폐지하고 자유상업을 장려했다. 이는 상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정조는 백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제도도 정비했으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방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사회적으로는 실학을 장려하고 서민과 천민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인재 등용에 있어서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위주의 인재 발탁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은 조선 후기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계급 질서에 약간이나마 균열을 일으켰다. 정조는 또한 군사체제 개혁에도 힘썼다. 그는 왕권 강화와 수도 방위를 위해 장용영이라는 친위 부대를 창설했다. 장용영은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이었으며 기존의 훈련도감과 별도로 설치되어 정조 개인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당시 신권 세력에 대한 견제 수단이기도 했다. 문화적으로는 을 편찬하여 국가의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고 같은 학술 저술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정조는 왕으로서 학문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자신이 직접 경서를 강론하거나 정책의 이념적 기반을 제시하는 등 학문과 정치를 긴밀히 연계시켰다. 외교적으로는
청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주변 국가와의 긴장 완화를 위해 신중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 그는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조선의 자존심을 지키는 균형 잡힌 외교 노선을 유지했다. 정조의 치세는 조선 후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으며 그의 정책들은 이후 조선의 내적 역량 강화와 문화적 르네상스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조실록은 이러한 정조의 개혁 의지와 정치적 이상, 그리고 실제 시행된 다양한 정책들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조선 후기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정조는 강력한 왕권, 실용적 개혁, 학문적 지능을 통해 조선 후기에 가장 빛나는 통치자 중 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유산은 이후 순조 시대로 이어지게 된다. 순조실록. 순조실록은 조선 제23대 왕 순조의 재위 기간 동안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상황을 기록한 역사 문서로 그의 즉위부터 통치 말기까지 약 30년 동안 조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자세히 담고 있다. 순조는 1782년에 태어나 정조의 뒤를 이어 1790년에 왕위에 올랐으며 즉위 당시 겨우 8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왕 대비 정순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통해 국정을 대신하였다. 순조의 치세는 크게 수렴청정기와 친정기 두 시기로 나뉜다. 초기에는 정순왕후가 권력을 장악하며 조정을 이끌었고 순조가 친정을 시작한 이후에도 그의 통치는 온전한 왕권 행사보다는 조정 내 신권과 외척 세력의 영향력 속에서 이루어졌다. 순조의 친정이 시작된 후 조정은 정치적 갈등과 붕당 싸움이 다시 심화되었다. 특히 노론 세력 중에서도 벽파와 시파로 갈라져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났으며 왕권은 이러한 붕당 세력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았다. 순조는 왕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척과 노론 중심의 신권 세력에게 정치적 주도권을 상당 부분 빼앗긴 상태였다. 순조대에는 또 하나 중요한 현상이 있었다. 바로 외척 세력의 등장과 강화이다. 그의 왕비인 순원왕후 김씨를 중심으로 한 안동 김씨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조정은 김씨 외척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른바 세도 정치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안동 김씨 가문은 인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하며 조정을 사실상 지배했고 이는 조선 후기 정치의 부패와 무능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민생 면에서도 순조 대에는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세도 정치 아래에서 지방 관리들의 부패가 심각해졌고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과 부역에 시달렸다. 농업 생산력은 점차 떨어지고 경제 기반은 약화되었다. 특히 삼정전정, 군정, 환정의 문란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였다. 토지세, 군역세, 환곡 운영이 모두 부패하여 백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겼고 이는 밀란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순조대의 가장 큰 사회적 사건 중 하나는 홍경래의 난이다. 1802년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홍경래의 난은 지방관리의 부패와 지역차별, 경제적 피폐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였다. 홍경래와 그의 추종자들은 평안도 지역의 차별철폐와 부패관리 타도를 외치며 반란을 일으켰으며
상당한 지역을 장악했으나 결국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 후기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내부 붕괴 조짐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문화적으로는 정조 시대에 꽃피었던 문화적 르네상스가 순조대에 이르러 다소 쇠퇴하기 시작했다. 과거 제도는 유지되었으나 인재 등용이 형식화되었고 학문보다는 붕당과 세력 싸움에 따라 인사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학 역시 정조 시대에 활발했던 논의에 비해 점차 힘을 잃어갔으며 사회개혁 논의도 세도 정치체제 해서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외교적으로는 청나라와의 조공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큰 외교적 변화 없이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국내의 불안정과 밀란으로 인해 대외 정책보다는 국내 문제 수습에 에너지가 집중되었다. 순조실록은 이러한 순조 치세 동안의 정치적 변화, 세도 정치의 시작, 밀란 발생, 사회 경제적 혼란, 그리고 문화적 쇠퇴 등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 후기 조정이 어떻게 신권과 외척 중심의 세도 정치 체제로 넘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 사회가 점차 피폐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순조의 통치는 겉으로는 비교적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선 왕조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한 시기로 이후 헌종과 철종 시대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몰락에 중요한 전조를 제공하는 시기로 평가된다. 현종실록. 헌종실록은 조선 제24대 왕 헌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상황을 기록한 역사 문서로 그의 즉위부터 통치 말기까지 약 15년간 조선이 겪은 변화를 자세히 담고 있다. 헌종은 1818년에 태어나 순조의 아들로 성장하였으며 순조가 승하한 후 1834년에 16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헌종의 즉위는 순조대 세도, 정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안동 김씨 가문이 국정을 좌우하던 가운데 헌종 역시 정치적 실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외척 세력에 의존한 통치를 이어가야 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조정을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동 김씨 가문을 비롯한 외척 세력의 정치 운영의 상당 부분을 맡겨야 하는 처지였다. 헌종대에는 세도 정치의 부패가 더욱 심화되었다.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외척들은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지방 행정까지 장악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다. 지방 수령들의 부패와 삼정전정, 군정, 환정의 문란은 극에 달했으며 농민과 서민들은 가혹한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불만은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 밀란과 봉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헌종 재위 중 특히 주목할 사건은 1848년에 일어난 이양선 이양추안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서양 선박들이 조선 해안에 출몰하여 통상을 요구하거나 선교사를 파견하려 한 초기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서양 세력의 출몰에 대해 강력히 배척하는 정책을 유지했으며 헌종 또한 서양 세력과의 접촉을 경계하고 통상과 교류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는 이후 조선이 개항을 거부하고 쇄국 정책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전조였다. 종교적으로는 천주교 박해가 지속되었다. 헌종대에도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탄압은
꾸준히 이어졌으며 천주교를 서양 세력의 침략적 종교로 간주하여 강력히 억압했다. 이로 인해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고 처형되었으며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외세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강화되었다. 문화와 학문 면에서는 정조대에 이루어진 활발한 학문 활동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학문보다는 붕당 세력 간의 이권 다툼이 조정을 지배했으며 인재 등용도 실력보다는 가문이나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제도는 형식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파벌에 의해 왜곡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내정적으로는 농업진흥과 백성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시행하려 했지만 세도 정치로 인한 구조적 부패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다. 특히 농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여 백성들의 불만이 더욱 커졌다. 은헌종의 재위 동안 일어난 정치적 혼란, 세도 정치의 부패, 사회적 불안,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에 대한 조선 조정의 대응 등을 날짜별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헌종 치세가 조선 후기 몰락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헌종의 통치는 왕 개인의 능력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외척 중심 세력에 의해 좌우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 사회는 점점 더 심각한 내부 붕괴와 민생 악화를 겪게 된다. 그의 재위는 조선 왕조가 외부 세계와의 충돌을 앞두고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개혁의 동력을 잃어가던 시기에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로 평가된다. 철종실록. 철종실록은 조선 제25다의 왕 철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상황을 기록한 역사 문서로 그의 즉위부터 통치 말기까지 조선이 겪은 심각한 내부 부패와 외부 충격의 흐름을 상세히 담고 있다. 철종은 1827년에 태어나 헌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1850년에 왕위에 올랐다. 그는 원래 왕족이라 하더라도 먼 반계였고 강화돼서 천안 신분의 생활을 하던 중 안동 김씨 가문을 비롯한 외척 세력에 의해 왕위에 추대되었다. 철종은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정치적 기반이 매우 약했고 국정 운영의 실권은 대부분 외척, 특히 안동 김씨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철종의 통치는 본질적으로 세도 정치의 절정기라 할 수 있으며 왕권은 유명무실했고 조정은 외척 세력들의 사익 추구에 의해 움직이는 상황이었다. 철종대 조선 사회는 정치적 부패가 극에 달하고 경제적 기반은 심각하게 붕괴되었으며 사회 전체가 심한 불평등과 혼란에 시달렸다. 삼정전정, 군정, 환정, 문란은 철종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토지세는 부유한 지주들이 부담을 회피하는 대신 가난한 농민들이 떠맡게 되었고 군역 대신 내는 군포 역시 부유층은 면제받고 하층민만 착취당했다. 환곡제도는 구율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관리들의 사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백성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은 1822년에 임술농민봉기로 폭발하였다. 임술농민봉기는 경상도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농민 반란으로 탐관오리들의 수탈에 맞서 백성들이 무장 봉기한 사건이었다. 봉기는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으며
조정은 급히 안핵사로 박규수를 파견하여 진압하려 했지만 민심의 분노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임술농민봉기는 조선 후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철종은 세도 정치로 인해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지만 국정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삼정의정청을 설치하고 개혁을 시도했으나 이미 뿌리 깊은 부패와 관리들의 반발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삼정의정청은 명목상으로는 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기구였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하게 끝나고 말았다. 문화적으로는 새로운 학문적 진전이나 정책적 혁신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실학은 여전히 일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지만 사회 전체를 개혁하거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과거 제도는 유지되었으나 인재 등용은 외척과 권문세가의 입김 아래 좌우되었고 진정한 능력보다는 배경과 혈통이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고착화되었다. 외교적으로는 철종대에도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서양 세력, 특히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서양 선박들이 조선 근해에 출몰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조정은 외세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강화했다. 조선은 여전히 쇄국 정책을 유지하며 외국과의 통상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 하지만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조선의 고립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예고하는 신호가 되고 있었다. 그의 재위 동안 일어난 정치적 부패, 사회적 혼란, 경제적 붕괴,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긴장 상황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 후기 몰락기의 내면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철종의 통치는 조선 왕조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붕괴하고 외부적으로는 본격적인 충돌을 앞두고 있는 시기를 대표한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온화하고 선량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세도 정치의 병폐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선의 쇠퇴를 막지 못한 군주로 기록된다. 철종대는 조선이 급격히 근대 세계와 충돌하게 될 고종대로 넘어가는 마지막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다. 고종실록. 고종실록은 조선 제26대 왕 고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외교 상황을 매우 상세히 기록한 역사 문서이다. 고종은 1852년에 태어나 철종이 후사 없이 사망한 후 1863년에 12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어린 고종은 즉위 초기에 대원군인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해웅이 대신 섭정을 하게 되면서 고종의 통치는 대원군 집정기와 친정기로 크게 나뉜다. 대원군 집정기 1863년부터 1873년까지는 조선 말기의 중요한 전환기였다.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로 피폐해진 조선을 재건하고자 다양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외척 세력을 축출했으며 부패한 양반 관료들을 숙청했다. 또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고자 노력했으며 경복궁 중건을 통해 왕실의 위엄을 높이고자 했다. 재정 확보를 위해 원납전이라는 세금을 신설하고 백성들에게 부담을 지우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개혁을 시도했다. 외교적으로는 쇄국 정책을 강화했다. 서양 열강의 접근을 단호히 거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프랑스와의 병인 양요 1866년과
미국과의 신미양요 1871년 같은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대원군은 외세와의 교류를 강력히 거부하며 조선의 전통적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조선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 1873년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대원군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고종 친정 초기에는 여전히 대원군의 영향력이 잔존해 있었고 고종은 자신의 정권을 확립하기 위해 신중한 행보를 이어갔다. 고종은 즉위 초기에는 대원군의 개혁 기조를 일부 이어받았지만 점차 민비 훗날 명성황후와 그 외척 세력들이 조정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전국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고종 치세의 중후반에는 급격한 외교적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후 조선에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며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조선의 문호 개방을 강요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처음으로 외국과 체결한 근대적 조약이었으며 이는 조선의 자주 외교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열강들과도 잇따라 통상 조약을 맺게 되었다. 고종은 내부 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외척 세력과 보수적인 유학자 집단의 반발, 그리고 열강의 압박 속에서 제한적인 개혁만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는 개화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신진 관료들과 함께 근대적 개혁을 시도했으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883년 고종은 국왕 중심의 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해 조선 책략을 수용하고 청나라와의 종속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서구 열강과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보수파와 개화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은 끊이지 않았다. 고종은 1897년 명성황후가 일본 세력에 의해 시해된 을미사변을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대한제국 수립 1900년을 통해 황제 즉위를 선언하고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며 자주 독립을 선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세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은 고종의 어린 시절 대원군 집정기부터 친정기, 조선의 근대 개항기, 대한제국 수립까지 격변하는 시대의 모든 정치, 외교, 사회, 경제적 사건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이 중세 왕조 체제에서 근대 국가 체제로 넘어가는 혼란과 시도, 그리고 실패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종의 치세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 황금기를 넘어서 조선이 국제 정치의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결국 식민지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복잡하고 비극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기로 평가된다. 순종실록. 순종실록은 조선 제27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2대 황제였던 순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정치, 사회, 외교 상황을 기록한 역사 문서다. 순종은 1874년에 태어나 고종의 아들로 자랐다.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후 순종은 황제에 즉위했다. 그의 통치는 조선 왕조, 그리고 대한제국의 마지막 국운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순종의 즉위는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혼란과 외세의 압박, 외부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고종이 을사늑약,
1905년 이후 국제적 외교권을 상실하고 점차 권력을 잃어가던 중 순종은 형식적으로 황위에 올랐으나 실질적인 통치권은 거의 행사할 수 없었다. 일본은 이미 대한제국의 외교, 군사,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고 순종은 일본 통감부의 엄격한 감시 아래 움직여야 했다. 순종이 즉위한 1907년은 바로 한일신협약 정미 7조약 이 체결된 해이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모든 내정권이 일본 통감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한국인 관리들을 축출했으며 사실상 식민 지배를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순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실질적인 저항도 할 수 없었고 일본의 압박 속에 점차 허수아비 황제로 전락해갔다. 1910년 드디어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공식적으로 일본 제국에 병합되었고 조선은 나라를 잃게 되었다. 순종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에서 일본 제국의 일왕 아래 신민으로 강등되었다. 병합 이후 그는 이왕리왕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사실상 일본 정부의 통제하에 제한된 생활을 이어갔다. 순종의 통치는 조선 왕조 500년, 대한제국 13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비극적인 시기였다. 그는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왕실의 체면을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일본의 전면적 침탈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재위 동안 대한제국은 국권을 완전히 상실했고 국민들은 나라를 잃은 충격과 분노 속에서 한길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순종대에는 특별한 정치적 개혁이나 경제적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교권과 내정권 모두 일본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권 회복 운동의 열기가 점차 고조되었고 이는 이후 3.1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은순종이 즉위한 이후부터 한일병합에 이르는 과정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있다. 이 실록을 통해 우리는 조선과 대한제국이 어떻게 일본에 의해 철저히 식민지화되었는지 그리고 순종이 어떤 무력한 상황 속에서도 조선 왕조의 마지막 정신적 상징으로 남으려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순종의 재위는 조선 왕조 500년과 대한제국의 최후를 의미하는 시기였으며 이는 이후 일제강점기라는 또 다른 고통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수령이 되었다. 그의 삶과 통치는 조선 민족이 겪게 될 아픔과 저항의 서막을 여는 비극적 상징으로 평가된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